레드벨벳은 늦었어요. 레드벨벳이요. 무슨 케이크야? 축하해 자기야. 1주년이잖아. 맛있겠다. 할 수 있다. 시작. 시작. 1주 축하합니다. 1주 축하합니다. 1주년. 자 이제 그럼 퇴사 한번 더. 잔인한 인간들. 빨리 먹어요. 이제. 시간 빠르다. 와 진짜. 와 그거 나온다. 채찍금 나온다. 베벳을 먹고 싶었지만 이미 계산하고 남겼다. 안녕하세요, 라이프입니다. 오늘은 처음으로 제 목소리를 담아서 같이 편집을 해보았고요. 책 소개하기 앞서서 저는 이 작가님들이나 출판사로부터 연락을 받은 적이 없다라는 거를 먼저 설명을 해드리고 싶었어요. 근래에 제가 읽었던 책들 중에 직접 읽고 느낀 것들을 이야기를 해드릴 거고요. 저는 종이로 된 책도 읽지만 이렇게 자그마한 이북 리더기를 통해서 주로 책을 읽는 편이에요. 눈의 피로도 적게 들고 그리고 이렇게 편하게 책을 넘기기도 쉽고 그냥 좋아서 한번 추천을 해드려 볼게요. 제가 소개해드릴 책들은 순서는 임의로 정해보았고요. 대신 작게 분류는 해보았어요. 그래서 그 분류에 맞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소개해드릴 책은 일의 기쁨과 슬픔입니다. 요거는 장유진 작가님의 소설집으로 제가 SNS 광고 통해서 처음 접하게 되었어요. 소설이라고 하기엔 너무 현실적으로 일어날 법한 이야기들을 잘 다뤄주고 있지만 처음에는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존재하고 사람의 속은 정말 복잡하구나. 그리고 퇴근 후에 사람의 일은 그 누구도 알 수 없다. 이러한 이야기를 좀 배울만 했는데 뒤로 가면 갈수록 제가 생각하는 가치관이나 혹은 일상에서 너무 벗어난 소설스러운, 소설다운 이야기들이 많아서 사실 공감대가 조금 떨어지긴 했어요. 그치만 제가 좋아하는 살짝의 병맛이 들어가 있어서 끝까지 읽는데 무리는 없었어요. 다음 소개해드릴 책은 어른의 일이라는 손혜진 작가님의 책입니다. 요거는 제가 네이버에서 서치하다가 알게 된 책인데 중간중간에 손그림이 들어가 있어서 굉장히 읽는데 불편함은 없어요. 저는 독서를 하는 이유가 지식이나 지혜를 얻기보다는 공감을 얻는 데에 중점을 두는 편인데 이 책이 정말 이때까지 읽은 책 중에 공감이 정말 많이 되었던 책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 어른이라는 게 믿기지 않을 만큼 하나도 어른스럽지 않았는데 내가 벌써 어른이라니. 중학교, 고등학교 때에는 대학생이 되면 어른인 줄 알았고 대학생 때는 직장인이 어른인 줄 알았고 직장인일 때는 결혼했을 때는 애를 낳으면 그렇게 되면 어른이 되는 줄 알았는데 대체 언제 어른이 되는 걸까? 라는 그 의문점을 같이 해결해 나가기도 합니다. 어른이 되면은 할 수 있을 법한 생각이나 고민을 주제로 두고 하고 있고요. 출근, 독립, 취향, 연애 이렇게 크게 4개의 카테고리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어른이 가지는 일반적인 의문들, 질문들, 가질 법한 현실적인 문제들을 많이 질문을 던져줘요. 하지만 그에 대한 정답을 알려주기보다는 본인은 이렇게 해결했어요. 혹은 그래서 뭐 어떻게 할까? 이렇게 끝나기도 해요. 하지만 그게 가장 현명한 선택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게끔 만드는 책입니다. 다음 소개해드릴 책은 손씨 작가님의 어른은 겁이 많다라는 책입니다.
이 또한 어른에 관련된 이야기이고요. 이때 제가 어른이라는 단어에 너무 꽂혀 있어서 그 관련된 책들을 많이 찾아봤었어요. 이 책은 그 중에 제가 두세 번 많이 돌려봤던 책인데 짧게 글들이 구성되어 있는 반면 그 안에 있는 내용들이 너무 알찼더라고요. 작가님은 자기의 이야기를 하는 것 같지만 결국 독자로 하여금 이거 내 얘기인데? 라는 느낌을 들게 만들고 결국 작가님의 목표가 독자가 자기 스스로를 이해하게끔 만들어주는 게 아닌가라는 의문이 들 만큼 읽으면 읽을수록 저를 이해하게 되더라고요. 공감이 되었던 부분은 어른이 사랑을 하는 이유는 장애물을 뛰어넘기 위해 함께 갈 사람이 필요해서다라는 말과 그리고 사회에서 그리고 삶에서 내가 비겁하게 보일 때가 있는데 점점 죄의식이 없이 무덤덤하게 비겁해지는 내가 정말 보기가 싫다라는 말이요. 저는 이 두 가지가 굉장히 공감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사회가 점점 나를 비겁하게 만드는데 그 안에서 나를 찾고 비겁하지 않게 바르게 살아가는 방법은 무엇일까라는 그 의문점을 함께 해결해 가고 있어요. 중간중간에 위트도 있고 개그도 있고 조금의 병맛도 들어있답니다. 제일 마지막에 사랑에 관련된 챕터가 있는데 이 부분은 사실 저와의 공감은 그렇게 되진 않았어요. 그래서 사랑 관련된 부분은 제가 많이 뛰어넘었어요. 다음은 종이책입니다. 일단 내 마음부터 안아주세요 라는 책이고요. 이 책의 작가님은 윤대현이라고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님이세요. 교수님께서 TV 출연도 많이 하시고 책도 많이 내셨는데 그 중에 저는 이 책이 많이 공감이 되었어요. 서점에 놀러 갔다가 발견한 책이고요. 작가님에 대한 정보 없이 이 책을 읽게 되었어요. 처음에 이 책은 자존감에 관련된 책인 줄 알았는데 내용을 보니까 사회생활로 지친 우리의 마음을 이해해주고 풀어주는 책인 것 같더라고요. 이 책을 소개할 때도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이 책은 마음 관리를 위한 책이다 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는 나의 마음과 몸을 관리하는 방법을 소개해주는 책입니다. 그래서 이 책의 타이틀은 나를 직면하는 방법은 어떠한 것일까? 어떻게 하면 내 마음을 잘 직면할 수 있을까? 그리고 그 가운데서 사람과의 관계를 잘 유지하는 방법은 어떻게 될까? 라는 이야기인데 저는 밑줄 그으면서 정말 재밌게 읽었던 책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고 싶었어요. 너무 남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 내 속에 나를 돌아볼 여유가 없거나 내 마음 상태를 모르겠는데 문제는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힘이 안 나서 힘이 드는 사람, 문제가 생기는데 이게 나의 문제인지 타인에 의한 문제인지 모르겠는 사람, 그리고 마지막으로 거절을 잘 못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거절을 잘 못하는 분들에게 저는 이 책을 정말 추천해드리고 싶어요. 공감했던 가장 큰 부분은 행복이라는 것은 행복하다라는 감정이 아니라 의미 있다는 믿음이래요. 그래서 성취가 아닌 의미를 향해서 달려가야지 행복할 수가 있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 부분이 저에게 너무 띵언이었어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구나 라는 말이었고요. 읽으면 읽을수록 너무 뼈 때리면서 정신을 차려주게 해주는 책이었어요. 다음은 우울한 게 아니라 화가 났을 뿐이라는 책이에요. 이거는 외국인인 알무트 슈말레 리델이라는 사람이 썼는데 감정 컨트롤에 관한 주제를 다루고 있어요. 제가 화가 많은 성격인데 저 자신을 이해하고 싶고 화가 아니라 좋은 쪽으로 표현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제가 우울한 감정이 들 때 갑자기 제 스스로 질문을 해봤어요. 뭐 때문에 우울한 건데? 그런데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다 보면은 우울한 게 아니라 화가 난 거예요, 저는. 그래서 저의 감정을 정말 글로 잘 표현해준 책이고 따뜻한 선생님이 알려주는 책
같은 느낌이에요. 다 읽지는 못했지만 읽는 중간중간에도 정말 위로를 많이 받은 책이에요. 마지막으로 소개드릴 책은 아무것도 아닌 지금은 없다라는 책이에요. 이거는 제가 취업 준비를 하는 기간 동안 너무 지쳐있을 때 정말 위로가 많이 된 책으로서 취업 준비를 하고 있거나 혹은 무언가를 준비를 하고 있는데 조금 지쳤다, 힘이 잘 안 난다라는 분들에게 적극 추천해드리고 싶어요. SNS로 유명한 응원글들이 많이 있는 글배우라는 분의 책인데요. 이 책은 친한 사회 오빠, 사회 선배가 전해주는 스토리 같은 느낌이고 다독여주면서도 따뜻한 멘트로 제 마음을 달래주는 기분이었어요. 뭐 힘내, 화이팅 이런 말로 사실 위로가 안 되잖아요. 나와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이 이미 이걸 극복하고 나서 알려주는 방법들, 그럼 사실 공감이 잘 되잖아요. 아, 나와 같은 상황에서 이 사람은 이렇게 해결을 했구나 라는 거를 알려주고 있어요. 내 인생을 되돌아봤었을 때 지금까지 해온 게 없다거나 성과가 하나도 없어 보인다거나 혹은 내가 선택의 기로에 있는데 어떠한 결과를 선택해야 될지 몰라서 계속 그 선택을 미루고 있을 때, 이러한 생각들은 이직을 준비를 하거나 특히 취업을 준비하는 분들이 가장 많이 드는 생각이라고 느껴져요. 저 또한도 그러했고요. 저는 대학교를 심리학과를 전공을 했어요. 어떠한 분야를 가든지 다 적용이 되는 학과다 보니까 이게 좋은 점이기도 하면서 오히려 단점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건 무엇이며 지금까지 해온 건 없는데 선택은 해야 되는 때일 때, 그러한데 가장 많이 도움이 되었던 책이에요. 책을 읽다 보면 왜 이 책의 제목이 아무것도 아닌 지금은 없다라고 하셨는지 이유를 깨닫게 되는데요. 책 초반에도 이러한 말이 있어요. 웃었던 날들을 모으면 행복이 되고, 좋아했던 날들을 모으면 사랑이 되고, 노력했던 날들을 모으면 꿈이 된다. 이러한 것처럼 하나하나 작은 것들의 의미를 부여한다거나 혹은 작은 것들도 나에게는 큰 것이 되게끔 보게 하는 눈을 가지게 만드는 책이에요. 그래서 책을 읽다 보면은 과거에 내가 경험했던 것들, 나의 느꼈던 감정들, 그것을 한 번 더 정리를 시켜주는 책이라고 할 수 있어요. 꼭 취업 준비생이거나 이직을 준비하는 분들이 아니더라도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없거나 내 마음이 너무 허하다거나 혹은 실패를 너무 많이 경험을 해서 지쳐있다라는 분들에게도 이 책을 추천드리고 싶어요. 추천해드린 책 외에도 2가지 책을 더 소개해드리고 싶었어요. 먼저는 죽고 싶지만 떡볶이는 먹고 싶어 라는 책인데, 이 책은 제가 여기까지밖에 읽지 못해서 아직 이 내용을 소화하지 못했어요. 다 읽고 나면 또 소개해드리고, 2번째는 완벽하지 않은 것들에 대한 사랑이라는 책인데, 이 또한도 제가 거의 다 읽어가는데 아직까지 제가 정리를 할 수 있을 만큼의 내용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한 번 더 추천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이렇게 여러 가지 책과 그리고 저의 느낀 점들을 공유해 드렸는데요. 혹시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알려주시고, 또 어떠한 책이 좋았더라 라고 알려주고 싶은 분이 계시다면 그 또한도 댓글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도 시계 협찬 준다 할 때 받을